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문수의 시사분석입니다.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붕괴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끔찍한 기억이지만 그렇다고 잊어서도 안 될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시사분석에서는 진상규명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뭘 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네, 어렵게 이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손순희 씨께서는 학동 참사 유가족이신데요. 네. 유가족들과 부상자 가족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아직도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족의 부재가 아직은 굉장히 낯설고요. 네. 아직도 울분 섞인 눈물을 흘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뭐 추석 명절 앞두고 있어서 유가족들이나 느끼는 그리움이나 고통이 더 크지는 않으신지요? 네, 이제 명절이 다가오니까 이제 명절 때마다 어머님이 해주시던 음식이 있어요. 저희 가족도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이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음식을 요리하는 걸 굉장히 행복해 하셨는데, 이제 이번 명절부터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지금 굉장히 슬픈 상태입니다. 네. 열흘쯤 전에 이제 광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학동 참사 대책위가 꾸려졌지 않습니까? 네, 대책위를 구성하게 된 계기나 배경이 있었습니까? 네. 일단은 유족들의 그 연대 요청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연대 요청을 위해서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 네. 들었던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찰의 부실 수사를 네. 좀 막기 위해서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었고, 뭐 유족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믿고 있었죠. 근데 오셔서 드렸던 말씀은 49제 이후에 그 유족들이 이제 여러 가지 예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자신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런 절박함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좀 보다 적극적으로 연대 요청에 응해야 되겠다는 판단 때문에 시민 대책위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진상규명과는 별개로 많이 어렵고 외로워하신다라고 판단하신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장 의원님, 정치권은 어떻습니까? 참사 이후에는 이제 여러 갈래로 정치권에서 논의가 활발했었는데 지금도 네.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100일이 지났는데요. 네. 사고 이후에는 이제 곧바로 이제 위에서 국회의원들도 내려오고 국무총리도 와서 유족들을 만나고 하면서 뭔가 이제 사고의 수습 그리고 책임자 처벌, 제대로 된 수사, 그 근절 대책까지 제대로 하겠다는 약속들을 많이 하고 가셨는데 네. 실제로 지금 보면 그 이후에 무엇을 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대책과 관련된 부분은 차차 짚기로 하고요. 네. 먼저 지금 학동 참사 관련돼서 경찰 수사가 이제 여전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어느 정도나 본질에 접근했다고 보시는지 대변인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뭐 본질에 전혀 접근을 못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평하고 싶은데요. 네. 7월 28일 날 경찰의 1차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보면 경찰이 주로 그 발표를 통해서 드러낸 것은 이 사고가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물리적인 어떤 요인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했고, 네. 그 사고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공사한 사람들이 어떤 책임이 있었는가에만 집중했었잖아요. 네. 근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사고의 진정한 원인은 숨겨져 있다.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제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의 어떤 비리들, 그다음에 계약 과정에서의 비리, 여기에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의 역할에 대한 네. 규명은 전혀 없다. 네. 이렇게 보면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전혀 본질에 접근이 못한 수사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가족들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저희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네. 수사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빨리 그리고 간단하게 끝난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조금 다시 재수사를 좀 원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뭐 중간 수사였고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더 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유가족들이 생각하기보다는 속도가 좀 이렇게 궁금한 것들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보시는 네, 거군요. 아직
완벽하게 해소가 안 된 것 같아서 네. 네, 우려스럽습니다. 네. 뭐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이제 꼬리 자르기다, 부실 수사다 이런 비판들도 있었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수사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제 그 수사 발표하면서 경찰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뭐 공사 자체가 계획서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지만 고질적인 어떤 건설업에서의 주택조합의 비리라든가 부정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난 거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에 대한 책임자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가 어떻게 처벌할 건지는 그 뒤로는 이야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첫 번째는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을 제대로 좀 물어야 되는데 그게 네. 지금 빠져 있고요. 주택조합이나 부정비리에 대한 수사는 이제 뭐 손도 안 대고 있다가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사고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이제 관련자들에게 적용된 혐의가 과실치사상 혐의인데 이 혐의 적용에 대해서는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뭐 전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과실치사라고 하면 의도가 없이 어떤 실수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사고에 대해서 뭐 붙일 수 있는 그런 혐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은 재개발 사업 초기에서부터 문흥식, 그다음에 현대산업개발, 그다음에 현 재개발자의 조합장이 함께 적극적으로 공모하고 또 서로 연루되면서 만들어진 사업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재개발 조합의 불법적인 운영 과정이나 계약의 다양한 어떤 과정 속에서 이들이 서로가 이 상황을 모르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실제로 이제 사고가 났던 어떤 그 사고 상황과 관련해서도 이미 현대산업개발의 현장 소장이 하도급과 제하도급 사장 공사 관련자들 모두 불러서 톡방에서 서로 논의를 했을 정도로 긴밀한 유착 관계가 있었는데 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러한 사고의 상황이 일어날 것을 미리 인지하지 못했다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경찰도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할 때 보니까 이제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이 불법 제하도급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라고 본 것 같던데 이에 대한 책임은 제대로 묻고 있는 건가요? 그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뭐 지금 이제 재판까지를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사를 더 진행을 할 건지는 미지수에 있습니다. 좀 두고 봐야 될 거고 계속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사전에 이게 처음에 현대산업개발하고 이 해체공사 자체가 50억의 계약이 맺어진 거잖아요. 네. 근데 실제 공사는 12억에 진행이 됐어요. 40억 원에 가까운 돈, 이게 지금 사고의 대가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현대산업개발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유가족들께서는 과실치사상이 아니라 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시는 거죠? 네.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정말 크게 다친 광주시에서 유례없는 큰 참사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과실치사상으로 이렇게 내비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희 유족 모두의 공통적인 생각이고요. 누가 보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철거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분명히 건물이 무너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뭐 신호수도 불분명했고 뭐 도로를 차단시킨 그런 방지책도 없었고 네. 그리고 버스 정류장 이전도 없었고요. 네. 그래서 버스가 멈췄기 때문에 붕괴된 건물에 이제 버스가 깔려서 이런 참사가 일어난 거기 때문에 절대 저희 유가족들은 단순한 뭐 과실치사상을 인정하지 않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이번 참사의 원인으로 이제 불법 제하도급 관행과 더불어서 이제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 비리 이런 것들이 꼽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간간히 이런 문제 드러나기도 했었고 그런데도 이런 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의원님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재개발 사업 자체가 네. 민간에 맡겨지고 있는, 그래서 민간이 주택조합을 결성을 해서 그 주택조합에서 모든 걸 알아서 하게 되는,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뭐 도시 정비 업체라고 하는 전문 업체가 결합이 돼서 이 지휘하에
모든 조합장이 자기 입맛에 맞는 조합장을 선출하게 하고 그것으로 각종 비리 이권에 개입하고 네. 그리고 하지 않아도 될 영역까지를 이렇게 발출을 하면서 조합원들에게도 피해가 가고 이런 안전사고도 일어나게 하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사비의 대부분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와중에 그 중간에 사라진 돈의 행방을 추적하다 보면 어디에 비리가 개입했는지를 알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 수사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어서 네. 그 수사가 제대로 되어야 근본적인 근절 대책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이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제 문홍식 씨가 최근 이제 귀국해서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조합 결성이나 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리가 드러날 걸로 보십니까, 대변인께서는? 문홍식 개인에 대한 어떤 비리는 일정하게 이미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혐의가 좀 포착된 것들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대략 지금 경찰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계약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억 원을 수수했다는 것, 그다음에 입찰 담합 같은 어떤 불법적인 어떤 계약 과정에 개입했다는 것 네. 등으로 한정했는데 이건 대부분 이제 하도급 업체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거든요. 네. 네, 저희들이 보기에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문제다. 오히려 이제 문홍식의 수사 방향의 초점을 자꾸 경찰이 이런 방향에서만 흘리고 있는데 유족들이나 시민 대책이 또 이제 정치권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문홍식이 실은 현상과도 유착되어 있는 관계에 있고 재개발 조합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이들이 한 몸이 되어서 움직였던 이러한 이제 그 재개발 사업 전반에 걸친 비리 혐의에서 네. 문홍식이 어떤 역할을 했고 관련돼서 현산이나 재개발 조합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반드시 규명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수사가 제대로 된 거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개입뿐만 아니라 조합 결성할 때 아니면 계약할 때 이때부터 다 무슨 커넥션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의심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들도 꽤 많죠. 네. 그러니까 이미 재개발 조합을 결성하는 과정에서부터 현대산업개발이 함께 합류해서 돌아다녔다는 정황. 네. 재개발 조합의 총회 때 현대산업 관계자들이 계속 드나왔던 정황.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현대산업개발이 이런 이번 사고와 관련돼서 자신들은 아무런 역할을 한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건 의문이 제기되는 거죠. 네. 유가족들께서는 이제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가장 답답한 부분이 뭡니까? 그냥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고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일대로 해결책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네. 마음이 굉장히 답답한 게 많고요. 이렇게 관련자 처벌이 복잡하고 어려운지 정말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피해자 법률들이는 이제 참사 관련해서 재판들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 있다 보니까 이걸 좀 병합해서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한 걸 알고 있는데 재판을 따로 진행했을 때 생기는 뭐 불편함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제가 재판을 여러 번 지켜보면서 관련자들이나 구속된 피해자들을 지켜봤는데요. 네. 굉장히 많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제 각 피해자들이나 피해자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서로 지금 잘못을 미루기에 급급하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인이나 증거를 재판부에 많이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번 참사의 특징을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증거하고 증인이 서로 많이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이 복잡하고 또 길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재판부에 이번 사건의 재판들을 좀 병합해달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네. 재판부에서는 그에 대한 답이 왔습니까? 아직 안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병합 심리의 필요성은 이제 피의자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구체적 사실을 명시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신이 했던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네. 근데 이것이 상대방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거든요. 네.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거 전체 상황을 다 보면서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가를 규명해야 되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결국 효과적인 어떤 처벌이 정말 과실치사 혐의조차도 네. 쉽지 않게끔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병합 심리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학동 참사 이후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조사라든지 점검들은 이루어졌습니까? 시에서 이제 합동조사단을 구성을 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한 바퀴를 돌았죠. 네. 지금 강주의 재개발 현장이 뭐 33개 뭐 이렇게 되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점검해서 뭔가 이제 뭐 시정 조치를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공사에 한정된 거예요, 사실은. 네. 이제 해체 계획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살피고 네. 뭐 학동처럼 무슨 버스 종류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이설해야 되는 게 없는지 이런 안전 조치들을 이제 초기에 했었고요. 근데 이제 보다 더 본질적인 주택 조합들의 어떤 비민주적 운영이라든가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손도 안 댄 상황으로 지금 마무리가 돼 버린 거죠. 네. 감사가. 뭐 공사 안전뿐만 아니라 불법 제하도급 관행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 대책,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들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뭐 충분치 않다고 봅니다. 우선은 이제 저는 이제 굉장히 공감했던 말씀이 저번에 심상정 의원이 네. 우리 시민 대책 출범할 때 함께 하셨는데 무엇보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 문제 해결되지 안 되는 거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리고 현행 법을 적용하더라도 이걸 엄정하게 집행할 의지만 있으면 네. 이 문제를 풀을 수 있는 고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거조차도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뭐 예컨대 뭐 중대재해처벌법만 하더라도 집권당이 민주당 이걸 누더기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 하나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이 참사 이후에 이러저러한 대책을 내놓았는데 굉장히 파편적이고 부분적이에요. 문제의 본질을 전혀 건드리지 있지도 못하고 네. 그래서 결국은 다시 현장에서 이걸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그냥 또 이제 문서로 된 매뉴얼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한 총체적인 어떤 그 해결책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총체적인 다시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네. 관련해서는 정의당에서 더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개정의 필요성도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네. 이런 시민재해들을 또 이렇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현재로 수는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제정이 이제 된 중대재해법에서 산업안전재해와 시민재해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이번 학동 참사 같은 경우는 시민재해도 포함이 안 되거든요. 아, 왜냐하면 그 대상 범위 자체가 뭐 건축물이라든가 이제 이런 데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네.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거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포함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고 아직 시행령이 발표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네. 시행령에라도 이게 그 시민재해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현재 강음위원실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뭐 진실규명이라든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것들 아직 맺어지지 않은 이 와중에 2차 가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가족들에 대한. 뭐 시민대책이 지난번에 출범할 때 보니까 뭐 인격살인이라고 지적했던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족들은 지금 슬픔에 빠져 있잖아요. 네. 자기 슬픔을 추스르기도 힘든 상태에서 유족들이 오셔서 했던 말씀 중에 가장 가슴에 좀 와닿던 말씀 중에 하나가 돌아가신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거 이거는 진실이 규명되고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볼 때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되어서 다시는 이런 후진국형 참사가 없도록 만드는 거다. 여기에 관심을 갖고 요구하고 있는 유족들한테 현대산업개발에서 세월호 때보다 돈을 좀 더 줄 테니까 합의하자는 식으로 말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가슴 아픈 참사를 뭘로 보고 있는가 현대산업개발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건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친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인격살인이라고 규정을 한 것이죠. 얼마 전에 이제 공중파 드라마에서 이렇게 학동 참사 장면을 활용해서 그 장면을 써가지고 또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 얘기를 뭐 직접 드라마를 보시진 않으셨을 것 같고 그 얘기를 전해 듣긴 하셨을 텐데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저희 유족들은 정말 큰 상처를 받았고요. 네. 이런 비극적인 일이 사실 뭐 저희들만의 그냥 개인적인 일이었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는 한낱 드라마에 대한 뭐 자료로밖에 쓸 수 있는 뭐 가치밖에 되지 않았나 아니면 그런 회의감도 들었고 정말 그냥 다른 사람에게는 단순한 사고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절망감에 쌓였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유족들은 정말 외롭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참사의 유가족들이 SBS 드라마 영상 논란에 슬프고 분노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드라마 제작진에서는 그러니까 사과 표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걸로 부족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대책위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요구했던 거는 네. 유족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해라. 그래서 뭐 대표가 내려오든 아니면 최소한 드라마 제작국의 어떤 책임자가 내려오든 내려와서 유족들에게 진실한 사과를 하라. 여기까지가 당신들이 할 일이고 만약 이런 정도의 어떤 후속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말을 이미 전했고요. 네. 후속 조치가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사회적 참사가 있을 때마다 이제 반복되는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훼손, 이걸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아마 재난사고 이후에 세월호 때도 그렇고 네. 유족들이 가족을 잃은 슬픔도 굉장히 큰 거지만 이게 이제 보상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이걸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굉장히 이런 공격들 2차 가해들이 이제 그들을 가해졌을 때 그 상처가 더 큰 것 같아요. 네. 평생 남을 상처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제대로 된 그 굉장히 단호한 그러한 처벌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네. 재난에 대한 사고에 대한 2차 가해가 있었을 때 이에 대해서 제대로 좀 단호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는 별도로 이제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에 대한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참사 초기에는 TF도 꾸려서 이렇게 지원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충분히 지원하고 있나요? 저희 유족들이 현재 그 일상생활에서 많은 공포심을 느끼고 있어요.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네. 공황장애나 우울증 같은 이런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또 일부는 생업을 이어나가지 못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유족도 있고 광주시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이 지역을 떠난 유족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 자체에서 참사 초기부터 TF팀을 구성해서 유족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해주신다 약속했고 저희도 이제 물론 광주시에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믿고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느끼는 TF팀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느껴지지 않았고 과연 존재는 하는지 또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의구심이 드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계획적이고 세심한 이런 정책을 좀 마련해줬으면 하는 게 저희 유족들의 생각입니다. 네. 대책에서 보시기에도 좀 더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은 그것을 위해서 시하고 시민대책위가 같이 민관 합동 TF팀을 구성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네. 아마 그 팀에서의 어떤 논의를 통해서 유족들의 어려움을 함께 돌보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계획들이 나오게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 TF 유족도 함께 참여하시기로 했고요. 네. 어쨌든 전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광주는 좀 달라야 한다, 다를 것이다라는 기대가 많이 무너져서 좀 행정에 대한 불신도 좀 생기게 되고 이랬던 것이 있는데 거기에 광주시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보고요. 네. 구청 같은 경우와 이제 광주시가 동시에 어떤 유족들을 위한 어떤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또 그런 팀을 운영했었는데 조금은 서로가 서로에게 좀 책임을 떠넘겼던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이번에 막기 위해서 차라리 광주시에서 책임지고 TF팀 운영해달라 이런 네. 요청을 했었고 네. 아마 그와 관련돼서 광주시가 최선을 다할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세 분은 이제 진실규명이나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어떤 과제가 우리한테 남겨져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장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사고 초기부터 이야기했던 게 제대로 된 수사 그리고 근절 대책을 법과 제도로 정비해야 한다. 이제 이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사고가 난 후에 이제 100일이어서 사고를 수습하고 제대로 수사를 하고 책임자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이런 것들이었다면 네. 앞으로의 문제는 보다 더 근본적인
다시는 이런 재개발 지역에서 사고가 나지 않는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네. 그러려면은 지금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재개발 사업 자체에 대해서 네. 뭔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기우식 대변인. 네, 뭐 똑같은 맥락에서 좀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걸 광주 경찰에 먼저 하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미 광주에서도 수많은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재개발 사업의 구조라고 하는 것이 학동사구역과 결코 다르지 않거든요. 심지어는 더 노골적으로 문제가 되는 데도 많아요. 뭐 양동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보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더 심란한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거는 뭐 학동사구역 못지않은 사고가 또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런 점에서 보면 재개발 사업 비리 구조 전반에 대해서 좀 경찰력을 확대해서 수사를 확대해서 이 부분을 꼭 짚어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것이 없이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히 드러내지 못한다면 재발 방지 대책도 좀 정말 언발에 오줌 넣기식의 그런 대책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덧붙이자면 지난 8월 10일 날 정부에서 사고 방지 대책 방안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거기에서도 정확하게 해체 공사에 대한 좀 더 안전 강화를 할 방안,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불법 하도급을 어떻게 차단할 거냐 이런 대책들만 중심이 됐어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재개발 사업에서의 어떤 민간이 운영하면서 주택조합의 비리 이게 부실 공사를 불러온 원인이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 자체는 아직 정부 차원에서도 마련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도시정비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런 제도적 문제는 별개로 유가족들이 느끼는 뭐 이렇게 과제 같은 것도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 참사가 저희 유족들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저희 가족 그 고인이 되신 저희 가족의 명예회복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참사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광주시에서나 전국적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는 그 의미로 저희가 지금 더 열심히 뛰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그 법 개정만 제대로 되고 그것만 제대로 뭐 실행이 된다면 저희는 뭐 이 지금 열심히 활동하는 게 뜻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이제 시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세 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대변인 먼저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잊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순간 진실도 묻히게 되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빠져나가고 재발 방지 대책도 물 건너갈 것이다. 또 학동 참사 같은 그런 후진기형 사고가 어디선가 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 유족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 없는 헛소문이 많이 유포되고 있어요. 이런 것에 시민들이 좀 더 자각을 갖고 그 정보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선을 갖고 받아들이자. 최소한 정보를 확인하고서 말씀하자. 네. 그렇지 않으면 유족들이 큰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광주의 시민들이라면 최소한 그런 소양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선생님. 나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나는 아니다라는 이런 절대적인 믿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이 참사를 저희 가족이 겪기 전까지는 그렇게 살아왔고요. 근데 광주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아니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 모두에게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이게 바뀌지 않는다면 분명히 또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참사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광주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주시고 잊지 말아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학동 참사 관련해서 이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세 분과 얘기 나눴는데요. 나와주시는 세 분 모두 감사하고요. 특히 어렵게 자리해 주시는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